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프로그램이 한 4천억 정도 매물화돼서 발목을 잡더니 오늘은 외국인들이 현물을 4,800억, 무려 5천억 가까이나 팔면서 지수가 또 붙들렸습니다. 물론 그 앞서서는 중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성 재료가 있었었죠.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마저도 4,000개 가까이 더 팔면서 이래저래 수급은 더 꼬였던 날인데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매도의 절반이 운수 장비에 집중되면서 자동차, 조선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소폭 오르면서 끝났다고 하는데 중국장, 일본장에 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얘기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2월 9일 수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킨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1월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포인트 내리면서 2045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만 하더라도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2070선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9시 구간까지는 버텨주지 못한 채 이내 하락 전환했는데요. 낙폭을 크게 늘려나가다가 장중에는 2037포인트까지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40선까지는 유지를 해주면서 마감됐는데요. 그래도 21선과 5일선은 모두 하회한 채 마감됐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 쪽에서 4,800억 원 정도, 5천억 원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수로 전환한 채 460억 원 정도 소폭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오히려 오늘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서 4,600억 원 정도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 쪽에서는 운수 장비와 화학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나흘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5.7포인트 내리면서 525포인트에서 역시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비슷한 장중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9시 구간 지나면서 하락 전환됐는데요. 낙폭을 늘려나가다가 결국 530선을 지켜주지 못한 채 520선 중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나 5일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모두 하회한 채 마감됐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19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260억 원 정도 매물을 내놓는 상황이었고요. 개인만이 580억 원 정도 매수했지만 강도가 세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나흘 만에 하락한 채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3원 80전 오르면서 1,108원 50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미 예견됐던 재료였던 만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1,100원대는 지켜주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11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변동폭도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국계의 경계감이 오히려 작용하면서 1,100원대 하향 돌파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장 이렇게 원달러 환율은 1,102원대와 1,108원대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박스권의 상단 부근인 1,108원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결국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포스코도 나흘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낙폭은 크지 않은 상태에서 0.1% 하락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2%대로 낙폭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화학주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LG화학도 4%대로 하락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신한지주가 어제 사상 최저치를 발표했는데요. 0.3% 올랐습니다. 내일 실적을 발표 앞두고 있는 KB금융이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기아차 역시 하락했습니다. 한국전력이 1% 올랐습니다. 정유진 SK이노베이션은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셀트리온이 외국인의 매도에 3.8% 하락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하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고요. 메가스터디는 1.8% 하락했습니다. 다음과 OCI 머티리얼즈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오이지 게임즈는 오늘까지 5대째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1.5%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가 오늘까지 약세였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에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3.8% 하락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6%대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전반적으로 1%대에서 6%대로 하락하면서 조선주가 힘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유화학주도 못지않게 내렸는데요. 윤중현 재정장관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유시장의 시장 구조를 개선해야겠다고 발언하면서 부담 요인이 됐고요. 중국의 긴축 또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LG화학이 4.3%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1%대에서 4%대로 하락하면서 정유화학주들은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금리 인상 우려감의 수출주인 자동차주들도 하락했습니다. 현대차부터 현대모비스까지 3인방 모두가 2%대로 하락했고요. 부품주 마찬가지로 3%대로 하락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힘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면서 지수가 힘이 빠지자 증권주들도 동반해서 하락했습니다. 삼성증권이 4%대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5%대로 내렸고요. 전반적으로 2% 이상으로 내리면서 증권주 또한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철강주들은 그 약세장 속에서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만이 나흘 만에 소폭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포스코가 많이 밀리지는 않는 상황에서 0.1% 하락했고요. 동국제강은 신고가 경신하면서 4.7%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강보합권에서 4%대로 오르면서 철강주는 강세를 이어줬습니다. 테마주 가운데서는 철도주도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고속철도 사업에 6년간 58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들썩였는데요. 서한이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경신했습니다. 상한가 진입하면서 마감됐고요. 세명전기도 2.3%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강보합권에서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철도주들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에게 오늘 장 어떻게 봤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고요. 내일 마의 목요일 진입하게 되는데 미리 대비책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으로 갑니다. 김중원 책임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60일선하고 만나기 위해서까지 코스피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국발 악재, 이거로만 모든 것이 다 설명 가능한지요? 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전일 밤 이제 중국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금일 좀 국내 증시 약세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 초반만 해도 그 미증시 상승 소식에 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외인 매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이라기보다는 금리 인상은 좀 결감을 갖고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뉴욕 증시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좋은 와중에 오히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그에 따른 중국의 긴축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증시 혹은 이제 신흥 아시아 국가의 증시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는 추세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장 대비책 조금 분석은 추후로 미뤄보고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게 너무 지금 연일 오르기만 하고 있는 중국발 금리 인상 악재도 딛고 일어선 뉴욕 증시 먼저 그래도 분위기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죠. 참 부러운데 뉴욕 증시 중국의 이 악재도 이겨낼 수 있었던 원인부터 살펴보고 오늘 밤 있을 변수까지 얘기 나눠볼까요? 네, 무엇보다도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좋습니다. 자, 특히 이제 최근 우리 설 연휴 기간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호전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그동안 그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도 좀 중단하는 것이 고려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좋습니다. 이제 그 중에는 또 사실 실업률 지표가 개선된 점이 있는데요. 실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한파와 관련돼서 실업 대상이 일부 좀 줄면서 기술적으로 개선된 부분도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실업 지표도 개선되면서 그 미국 증시의 경제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강세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라든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은 없는지 이번 주가 전반적으로 지표 발표가 참 한산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금주는 좀 지표 발표가 한산하고 지난주 우리 증시가 이제 설 연휴 기간에 쉬는 동안 주요 지표들이 대부분 발표가 됐는데요. 금주는, 금일 밤에는 ABC 소비자 기대지수, NBA 주택 융자 건수 등,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증시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볼 수 있듯이 신흥 아시아 국가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고, 그에 반해서 그 경제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뉴욕 증시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강세는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장으로 얘기 다시 돌리겠습니다. 중국 금리 인상 재료로만 오늘 우리장 설명하기 참 어렵다라고도 하셨는데, 뉴욕 증시도 잘 버텼고요. 당장 중국, 일본 약보합 정도로 일본은 특히나 마무리까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더한 내부적인 악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옵션 만기고 그 다음 날은 금통입니다. 이 변수들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옵션 만기나 금통일을 앞두고 좀 불안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렇게 전망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 충격 이후에 좀 만기를 앞두고 좀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일단 1월 달에도 그 만기일 당일에 좀 프로그램 매물이 대폭 나오긴 했는데 그런 관련해서 이제 전년 말에 그 배당 관련해서 유입되었던 차익 매물은 대부분 전월달에 좀 소화됐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규로 차익 매도가 유입될 가능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고, 외국인이 현 선물에서 계속 매도를 보이면서 베이시스도 상당히 좀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기일 당일에는 좀 증시의 약세가, 만기라는 변수가 증시의 약세 쪽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됩니다. 예, 자, 배당 관련 차익 매수 잔고는 어느 정도 청산이 됐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이 조금 걱정스럽다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네네. 무엇보다요, 베이시스가 좀 악화된 측면도 있지만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라서 베이시스랑 상관없이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거든요. 원화 강세와 더불어서 어떤 틈새 전략을 세워볼 수는 없겠습니까? 예. 네,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원화나 이 부분은 최근에 조금 그 강세인 점, 그런 점 부분이 이제 수출주에 부담이 되지 않냐. 예. 특히 또 이제 연계해서 자동차주도 그래서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네네. 좀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원화가 그러면 정말 전년과 대비해서 금년 초에 그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봤을 때는 또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자동차 약세는 외인이 매수의 주체로 등장하지 않고 외인들이 팔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실제로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중심의 주도주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도세를 지속하면서 좀 약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 향후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기대된다면 어느 정도 보유하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맞겠지만, 그 외인 매수에 좀 아직까지 그 의심이 많이 든다면 좀 이제 당분간 좀 조정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스탠스를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좀 관망 심리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중국의 금리 인상도 있었지만 이것보다는 신흥 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부각되고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좋은 가운데서 우리나라 증시를 더불어서 신흥 아시아국의 증시의 매력이 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점이 사실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그 좀 인플레이션 쪽이나 그런 쪽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관망 심리를 갖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주도주 중인 그 에너지나 화학, 건설의 비중은 어느 정도 확대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통위와 관련해서 중국도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기가 오히려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금리 인상 시기에 좀 수혜가 되는 보험과 은행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자동차 다시 한번 좀 확실히 해두죠. 외국인들이 돌아올 것 같으면은 그쪽으로 믿는다면 들고 네네. 있어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지만 예. 외국인 매수가 좀 불안하다고 싶으면 좀 이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국이라고 보입니다. 김종원 책임연구원께서는 어느 쪽이세요? 개인적으로. 실제로는 그 외인 매수에 대해서는 좀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자동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외국인들 수급이 일단 컴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업종별로 아주 요리조리 잘 들어봤네요. HNC 투자증권 김종원 책임연구원의 분석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통신요금을 내리고 석유 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통신과 정유산업 등 독과점적 성격이 강한 산업에 대해 경쟁 확산을 위한 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통신과 정유산업에 대한 강력한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통신산업 분야는 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찾고 석유 제품은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석유값 구성 요인을 하나하나 뜯어봐서 좋은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만들면 저축은행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1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여의도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금융권 부실에 대해선 금융권이 공동 대응하도록 한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겠다며 저축은행의 자체 경영 정상화를 최대한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계정 설치안에 대해 저축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을 조건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근로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1조 2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직장인의 40%가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전체 직장인 1,425만 명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3만 명으로 전체의 40%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소득 공제 금액은 13조에 달했고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될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은 1조 2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중국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까지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또 중국이 금리를 올리면 위화나 가치평가 절상과 경기 둔화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다만 중국이 고강도 긴축 정책을 펴면서 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도 중국이 올해 한두 차례 추가로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보고 특히 상반기에 긴축 강도는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상 2월 9일 수요일에 보내드릴 라스트 성공전략 마치겠습니다. 중국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코스피는 2040선 중반까지 연중 최저치로 밀리고 말았는데요. 당장 내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마녀들이 심술을 얼마나 부릴지 궁금한데 마녀들이 심술을 부렸을 때 내 관심권에 두었던 종목들 한번 아주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하는 것도 생각은 해보십시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